우리는 마음의 지도와 필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마음의 지도와 필터가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우리의 마음의 지도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 지금 리모컨이라고 합시다. 이 리모컨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가요? 예쁘게 생겼다. 반짝인다. 자,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아주 털이 폭실폭실한 예쁜 하얀색의 토끼가 한 마리 있습니다. 눈이 초롱초롱한 토끼. 자, 이 토끼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사랑스럽다. 키우고 싶다. 저는 저 토끼 고기를 양념 발라가지고 불고기를 하면 참 맛있겠다. 토끼 고기 드셔보셨나요? 어렸을 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맛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토끼, 리모컨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의 필터를 우리말로 여곽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우리는 전부 다 마음의 필터를 보기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기가 어떤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똑같은 지금 필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살기가 좋다라고 필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우리나라는 살기가 너무 안 좋아요 해서 외국으로 그냥 이민 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필터를 갖고 있구나. 우리 마음의 필터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필터. 이 마음의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길래 우리는 세상을 다르게 보고 다르게 이야기하고 다르게 느끼고 다르게 반응하는가? 이 필터는 세 가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 가지로. 생략, 왜곡, 일반화. 생략, 왜곡, 일반화. 오늘 저녁에 식사하셨죠? 뭐 드셨나요? 밥. 맛이 좀 어땠나요? 그냥 급하게 먹고 와가지고 네. 맛은 모르겠어요. 맛을 몰라요. 자, 금방 여기서 말씀하실 때, 저 말씀을 하실 때 이미 뭘 했냐면 선생님이 필터를 쓰신 거예요. 필터를. 우리는 듣는 말도 필터로 여과해서 들어오고 나가는 말도 전부 다 여과해서 나갑니다. 이 필터는 그러면 어떤 걸 갖고 있을까요? 개인의 주관성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 중심성을 갖고 있고 편향성을 갖고 있죠. 이게 필터예요. 필터가 아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댔죠. 생략, 왜곡, 일반화. 그럼 제가 이 생략, 왜곡, 일반화된 걸 한번 찾아보죠. 저녁 식사 몇 시에 하셨죠? 아까 몇 시에 식사하신지 이야기 안 하셨거든. 기억 안 나요. 대충 몇 시에 하셨나? 여기 7시 넘었으니까 6시 30분. 누구하고 드셨나? 혼자서 드셨나? 숟가락으로 드셨나요? 젓가락으로 드셨나요? 밥을 드셨다 했는데 반찬 종류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이런 식으로 파고들면 선생님이 저한테 밥 먹었어요 라고 했던 그 말에는 모든 게 다 뭐 돼 있습니까? 생략돼 있어요. 우리 요 뇌는 매 초에 4천억 개의 정보가 들어옵니다. 4천억 개. 매 초에. 그렇지만 그 매 초에 4천억 개의 정보가 들어오지만 뇌에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겨우 2천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본인의 뇌를 너무 지금 무시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첫 수업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인간의 뇌는 1,000억 개가 넘는 뇌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이 1,000억 개가 넘는 뉴런이 다른 수만 개의 뉴런들하고 전기적 화학적으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연결을 만드는 걸 신경회로라고 한다 했잖아요. 이 신경회로의 숫자가 하늘에 별보다 더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한 사람의 뇌에
얼마나 위대한 존재입니까? 그 신경회로가 끊임없이 바꾸거든, 연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바뀔 수 있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 신경회로가 바뀌는 걸 우리는 신경가소성, 가소성은 바뀐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냐면 외부 자극이나 정보, 새로운 경험, 모든 이런 원인들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음은 계속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첫사랑에 빠지지만 그 약효가 끝나는 2년이 지나면 우리는 마음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2년 또 오래 가는 거네. 2년 오래 가는 거죠. 어떤 돈을 투자해서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는데 쇼핑하기 전에는 나는 과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걸 사면 난 계속 행복할 거야 라고 하지만 막상 그걸 사고 나면 그 유효기간은 일주일을 넘기기 힘든다 이 말이죠. 뭐가 바뀐가요? 그 제품이 바뀌었나요? 네,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 뉴런 간의 이 연결, 신경회로는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자, 생략이라는 걸 잡았습니다. 식사하실 때 아까 그냥 밥 먹었다 했는데 이렇게 많은 생략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근데 저보고 밥맛이 뭔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제로 그 밥맛이 뭔지 모르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큰 그게 없었으니까라고 조합을 하고 아주 그렇게 편집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밥을 먹을 때는 배가 고플 때 먹었으니까 맛있을 수도 있었고 그냥 맛이 없을 수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냥 뭐 잘 몰랐다라는 게 실제 진실은 아닐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실제 진실이 아닌 이 상황에 가장 적합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렇다면 아까 저녁 먹었던 그 사실을 지금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다 그래 하니까. 아,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필터에 의해서 생략 왜곡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제주도 한번 갔다 오셨나요? 네. 제주도는 좀 어떻던가요? 산이? 제주도가 한라산 가보셨나요? 네. 한라산은 어떻던가요? 근데 좀 오래돼가지고요. 응. 갔다 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냥 제주도는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제주도는 평화롭게 느껴졌다. 일곱 갔었어요. 많이 빠졌지. 생략 왜곡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한 개 더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일반화를 했습니다. 그랬어요. 일반화. 평화롭다고요? 그렇죠. 제주도가 평화롭다라는 것은 평화롭지 않는 그 많은 것들, 절대 다수의 평화롭지 않는 것들은 다 생략했던 게 들어있었고 자기가 본 관점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왜곡이 됐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을 보고 제주도는 평화롭다고 했다면 이거는 하나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했으니까 이건 일반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아, 우리의 필터는 이처럼 생략, 왜곡, 일반화 세 개의 그걸로서 여과를 시키고 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제가 지금 끄집어내는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면 못 받아들인다 이 말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왜? 저는 지금 마음 공부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필터를 사용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필터를 가지고 생략, 왜곡, 일반화를 시켜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미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끄집어내서 생략, 왜곡, 일반화 시켰다면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은 또 한 번 뭘 하냐면 본인이 갖고 있는 필터로 가지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다시 생략, 왜곡, 일반화시켜버리거든요. 아, 제 이야기는 듣기 싫어. 아니면 제 이야기는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 스스로 주관적으로 생략시키고 아, 나는 아라고 했는데 암으로 들어버립니다. 그럼 이건 왜곡이에요. 그리고 전에 이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또 그 이야기구나 해서 일반화 시켜버리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러낼 때 이미 생략 왜곡 일반화됐고 받아들일 때 생략 왜곡 일반화되었다면 그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실체가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들어내는 소통의 과정들입니다. 자, 여기서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한번 눌러줄래요? 우리의 필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 보세요. 우리의 필터는 세 가지로 이루어졌다 했죠. 생략, 왜곡, 일반화. 요거는 오늘 잡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에 의해서 우리 이 필터가 생략, 왜곡, 일반화되어 있는가? 한번 이제 깊이 들어가 보죠. 선생님,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돈의 가치 있으면 좋아요? 네. 선생님은요? 사회학. 사회학? 본심을 이야기하셔야지. 왜 또 가상화폐가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가상화폐가 뭐 문제 있나? 가상화폐가 문제 있나? 그게 왜 문제죠? 수업하고 본질하고 떨어진 이야기지만 가상화폐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왜곡시키고 있거든.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왜곡시키고 일반화시키거든. 그게 생략, 왜곡, 일반화는 개념을 내 안에 작동시키게 되면 저런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서 진실적이지 못한 부분들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실제가 있습니다. 바깥 자로서는 실제. 하나는 일상적 실제가 있고 또 하나는 비일상적 실제가 있습니다. 일상적 실제는 눈에 드러나 있는 물질적인, 입자적인 것, 만질 수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일상적 실제, 영어로 컨센서스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줄여서 CR이라고 해요. 비일상적 실제는 가상적인 거예요. 파동적인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질 수는 없지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 해서 비일상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해서 비일상적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쓴다, 카드를 가지고 쓴다, 이거 뭐냐면 CR적인 금융 결제 수단이죠. 그럼 가상화폐라는 건 뭔가요? 비일상적 실제지만 이건 돈의 가치를 지금 갖고 있다면 이건 NCR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CR이 중요하냐 NCR이 중요하냐 이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는 CR이 NCR을 돕고 NCR이 CR을 돕습니다. 뭐냐면 내가 어떤 사명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신념,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가는 NCR이거든요. 지금 내가 집이 몇 채고 차를 어떤 걸 타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다. 이건 CR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CR적인 풍요와 CR적인 어떤 성취를 더 올리고 싶으면 CR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CR은 유한 자원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미 주인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CR로 키우는 거는 CR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킬 때 뭐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냐면 대부분의 교육이 NCR을 키워주는 거예요. 넌 할 수 있어. 자신감을 불러주고 신념을 키워주고 가치를 정해주고 뭔가 성공 신념을 심어주고 이건 전부 다 뭐냐면 꿈을 키워주고 하는 건 NCR이에요. 그럼 NCR은 무한 자원입니다. 누군가에게 구속되어 있지 않아요.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이 NCR을 더 강화시키게 되면 이 NCR이 뭐를 끄집어내냐면 CR을 키웁니다. 아까 제가 최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트워크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최면적인 게 작동되고 있다는 거. 전부 다 뭘 지금 쫓아가고 있느냐면 그분들의 현실이 지금 만족스러운 상태는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CR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NCR은 뭔가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저렇게 될 거야.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이고 꿈이죠. 목표. 그러면 내가 힘들 때 NCR이 약한 사람은 CR의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NCR이 약하면. 그리고 내가 NCR이 제대로 없는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이건 우리가 참 추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CR과 NCR은 두 개가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CR적으로 뭔가 안정이 되면 NCR도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고 또 NCR이 높아지는 만큼 이 CR의 가치도 더 높아진다 이 말입니다.
자, 아까 이제 다시 원점 보도록 합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돈에 대한 이야기를. 자, 돈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의 삶에서 돈의 가치는 몇 위에 있습니다. 제가요 정말 밑에 있었거든요. 예. 정말 밑에. 돈의 가치를 밑에 뒀었는데, 네, 그 돈이 그렇게 좀 약간 돈에 대해서 부정적이었어요. 아, 네. 네. 그러다가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사람들을 행복해 줄 수도 있는 거고 내 자신도 행복해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근데 이제 1번으로는 안 뒀어요. 네. 한 3번, 4번으로 놨습니다. 3번, 4번 정도만 해도 네, 괜찮은데, 네, 됐으면 2번에 두세요. 그럴까요? 예, 돈은 한 2번 정도 두면 좋습니다. 돈이 1번이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선생님, 옆에 분을 네, 아물떼기를 5대 때리면 네. 제가 100만 원 드릴게요. 네. 그러면 돈의 가치가 1번인 사람은 아물떼기를 5대 때립니다. 이건 좀 더 비약하면 돈의 가치를 우선적으로 딱 1등으로 올려놔버리면 돈을 위해서는 뭐까지 할 수 있습니까? 아무 짓이나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살인까지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만약에 내 삶에서 정말 돈이 중요하다, 난 돈에 대한 부분이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면 이 서열을 1위에서 10위까지 만약에 둔다면 돈을 10위로 밑에다 두면요, 그 사람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서열을 한 2등 정도로 올려놓으면 그 사람은 돈에 대한 가치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최우선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존재거든요. CR적인 부분을 무시한 NCR은 이상주의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CR적인 부분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NCR이 내 CR을 키워주는 거라면 돈의 가치는 내 삶에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가치를 2등으로 만들어 놨다면 우리의 필터가 그렇게 바뀌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내 필터를, 내 가치를 돈에 대한 걸 10위로 둬놨다면, 어떤 투자에 대한 부분을 누가 권유를 하게 되면 그런 데에서는 귀가 안 열립니다. 열릴 수가 없죠. 이 아파트 사가지고 투자해놓으면 1년만 지나면 1억 오를 거야 라고 해도 그건 자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왜? 내 삶의 가치에서 그게 돈에 대한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건 저 밑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선의 사람들 사귀고 문화생활 즐기고 또 어떤 종교생활을 하고 자기 개발하고 위쪽에다가 두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돈은 저 밑에 있기 때문에 안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돈을 못 불러오는 것은 외부에서 돈이 안 오는 게 아니고 돈은 임자가 없어요. 내 안에서 그 돈을 불러오는 가치 우선순위를 안 줘놨기 때문에 그 돈이 안 오는 거예요. 이 가치를 한 2위나 1위 정도 올려놓으면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아주 허름한 동네를 본 거예요. 저기 이 길 건너 센텀역 건너편에 그 설림된 지역처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 삶의 가치에서 투자적인 부분의 어떤 그 가치, 금전적인 부분에 이익을 남기는 이 가치가 저 밑에 있다면, 그걸 지나가면서 동네 후진에, 야 동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개발이 안 되고 저 영 후진 동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가 위에 올라있는 사람은 이 필터가 달라요. 야, 이거 개발이 아직 이렇게 안 됐단 말이야. 와, 주변에 역도 있고, 야, 이건 지금 이 시기에 이거 딱 사가지고 투자해 놓으면, 야, 딱 3년만 눈 감고 있으면 이거는 막 2배, 3배로 오르겠구나. 이렇게 했다면, 이게 뭐냐면 이 가치가 우리의 필터를 바꿔버린다. 보는 눈이 다르다. 이 표현에서 그 눈을 필터로 생각해도 돼요. 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은 필터로 보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걸 관점이라고 합니다. 이 관점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필터예요. 저기 보면 내적 표상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이거 풀고 절로 가려고 했는데 벌써 빨리 질문하셨기 때문에 내적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internal repreciation의 머리 글자를 따서 internal I를 쓰는 거고 depreciation의 R로 따서 IR이라고 줄여 썼습니다. 이 내적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의 필터가 난 이거 기분 나빠, 이건 기분 좋아, 돈은 중요한 거야, 나는 이게 투자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드러나는 거잖아요. 내 내면에게 드러나는 걸 내적 표상이라고 합니다. 드러나는 걸 내적 표상, 그걸 IR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이 내적 표상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뭐다? 필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결국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뭐가 다르다? 내적 표상의 차이예요. 그럼 사람들마다 이 내적 표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사람들마다 필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다릅니다. 왜 다를 수밖에 없느냐면 우리의 필터를 구성하고 있는 게 조금 전에 가치라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뱀 좋아하세요, 선생님? 싫어하진 않아요. 왜 싫어해요, 뱀을?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뱀을 징그럽게 봤던 뭔가 경험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학습이든 경험이든. 선생님은 그냥 뭐 되게 싫진 않죠. 이 두 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만약에 선생님이 어릴 때 뱀에 물렸던 경험이 있다면 어떨까요? 뱀에 대해서 몸소리 치시지 않을까요? 근데 선생님은 뱀에 대해서 뭐 특별한 거기 경험이 없었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뱀 뭐 별로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 경험이 우리의 뭐를 만든다? 필터를 만든다. 필터. 수염이 난 사람에게, 콧수염이 난 사람에게 어릴 때 뺨을 심하게 여러 대를 맞았어요. 이걸 우리가 말하면 경험이라고 하죠. 자, 이 경험이 어른이 된 이후에 콧수염을 기르는 사람만 보면 왠지 미운 거예요. 왠지 그 사람만 보면 막 화가 올라오고 못 견디겠어요. 뭔가 불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의 현재에 내가 저 사람을, 콧수염 난 사람을 보고 막 불안하고 뭔가 화가 나고 미칠 것 같은 이런 걸 만드는 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필터예요. 필터. 그걸 우리가 내적 표상이라고 해요. 필터가 만든 게 내적 표상이에요. 드러난 거, 내를 불안하고 화나게 만드는 것. 근데 그 필터를 만드는 구체적인 들어가 보니까 그게 뭐였어요? 어릴 때 맞았던 그 경험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존재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어릴 때 우리는 어떤 부모와의 관계에서 성장하고 어떤 멘토를 만나고 어떤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가에 의해서 우리의 이 필터가 만들어지고 내적 표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언어를 많이 쓰는가에 의해서도 우리의 필터가 달라집니다. 저 사람 때문에 화가 나서 미치겠어라는 말을 쓰면 실제로 그 언어와 관련된 내 필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같은 말을 해도 저 사람 때문에 내 기분이 조금 나빠지려고 하네라고 말을 만약에 약간 바꿔버린다. 그러면 나는 화나는 그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의 필터는 극한 상황을 안 가는 거예요. 내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누가 팍 끼어들어왔다. 욕을 막 하고 화를 내면 그 언어를 쓰면 나는 어떤 필터가 만들어지느냐 하면 화가 난 상태에 중독된, 이걸 우리가 동물적인 뇌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가 난 상태는 이 전두엽, 이성의 뇌가 작동을 못하고 감정의 뇌, 이 변형계가 활성화되면서 짐승의 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되게 화가 나거나 동물적인 행동을 하면 저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정상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내가 이 화를 확 내는 순간 나는 짐승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말을 한번 바꿔볼까요?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이분이 되게 급하셨구나. 내가 이 화나는 언어를 선택을 하지 않고 이분이 많이 급하셨구나 라고 말을 하는 순간 나의 필터가 어떻게 되어버릴까요? 그 사람을 수용해 줄 수 있는, 공감해 줄 수 있는 상태로 바뀌어버리죠. 뭐를 바꿨나요? 나의 언어를 바꿔버리죠.
그러한 언어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쓰는 걸 변형의라고 합니다. 변형의. 내 언어는 뭐와 연결되어 있나요? 저번에 저 수업할 때 그것만 대답하면 된다는데 신경회로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뇌 신경과.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내 신경회로는 뭡니까? 뉴런에 들어있는 수많은 기억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연결의 배합이 바뀐다 했잖아요. 화나는 내 상태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냥 안정된 상태로 만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신경회로를 선택하는가? 우리가 언어를 바꾸면 신경회로가 바뀐다. 그러면 내가 나의 좋은 상태를 만드는 언어를 사용한다면 나의 좋은 신경회로를 만들어서 실제 좋은 상태로 만드는 거죠. 언어가 우리의 필터를 만든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신념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뜨거운 불 속으로 뛰어들으라면 뛰어들 수 있나요? 10층에서 뛰내리라면 뛰내릴 수 있나요? 못 뛰어내리죠. 그거 뭐냐면 그 뛰내리면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죽는다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 근데 이 신념을 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무엇이든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내 안에 믿음을 만들고 그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신념이 만들어진다면 이 신념이 나의 뭐를 만드나요? 필터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아이들 교육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아이들 교육하는데 결국은 우리는 뭔 교육을 시킵니까? 성공 신념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성공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의 위인과 영웅과 과학자와 훌륭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를 책에서 쭉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자기들하고 무슨 관계인데? 전부 다 뭐냐면 성공 신념을 깔아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너희들 안에 있는 그 가능성과 잠재 자원을 발견해서 저 사람들처럼 훌륭하게 될 수 있다라는 성공 신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교육이 조금 방향을 잃어갈 경우에는 뭐냐면 오로지 성적 중심으로 성적만 가지고 따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면 이 신념이 성공 신념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경쟁만 생기지는 거죠. 그래야 될 때는 뭐냐면 경쟁에서 우위에 점한 사람들은 성공 신념을 가지는데 거기에 진입 못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성공 신념이 아니고 학습된 무력감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필터가 다르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성공 체험을 많이 하고 칭찬을 많이 받고 긍정적 피드백을 많이 받게 되면 나는 성공 신념을 갖고 있거든. 그럼 나는 세상을 어떻게 볼까요? 내적 표상이 내 안에 이렇게 드러나는 게 내적 표상이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필터, 성공 신념을 갖고 이 필터를 가지고 내적 표상을 만들어내는가에 따라서 내 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지 않나요? 성공 신념이 우리의 필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기억되어 있잖아요. 기억이 없다면 이게 뭔가요? 볼펜이라고 대답도 못해요. 기억이 없다면 지금 제가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가 앞에서 수학 공식을 막 풀 때 수학 공식과 관련된 기억이 뇌에 없다면 이 수학 공식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영어에 대한 회화를 쭉 문장을 하고 있는데 영어 단어를 모른다면 그가 기억이 없다면 이 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의 존재죠. 우리는 기억이 없다면 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기억이 없다면. 그래서 이 기억이 우리의 뭐를 만들고 있냐면 필터를 만들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필터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유전도 마찬가지겠죠. 유전, 장기적인 유전, 단기적인 유전. 이 유전도 우리의 필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부모가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도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건 이미 유전적인 부분은 대부분의 그 질환이나 어떤 키 크기도, 비만도, 정신적인 것도 유전이 보통 50에서 한 7, 80%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미 다 아는 거지. 그럼 이 유전도 우리의 필터를 구성하고 있다. 필터가 어느 한 가지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러한 하이적인 여러 가지들이 전체적으로 서로 작용해서 연결돼서 우리의 필터를 만들고 있다. 뒤에 보십시오. 종교까지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서
내 필터가 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 아닐까? 그러면 이 필터가 다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이 필터가 우리의 내적 표상 IR을 만든 데 있습니다. 필터에 의해서 IR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적 표상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세상 모형이라고 합니다. 세상 모형은 이름을 왜 세상 모형이라고 붙여놨을까요? 세상을 보는 실제가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필터로 본 모형일 뿐이지 실제 세상을 우리가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예요, 선생님? 그게 세상 모형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선생님은 여기에 대한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처음 보자마자 볼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안 만져보셨잖아. 사용 안 해보셨잖아. 분해 안 해보셨잖아. 안에 이게 진짜 볼펜인지 독침인지 분석 안 하셨거든. 그런데도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보는 이 볼펜에 대한 걸 그래서 우리 뇌가 아주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도 맞거든. 비슷한 건 다 같은 걸로 처리해요. 우리 뇌에서. 그걸 우리가 세상 모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실제일 뿐이에요. 주관적 실제. 실제가 아까 CR과 NCR이 됐잖아요. 이 CR과 NCR조차도 어떤 사람은 CR과 NCR에 대해서 CR을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고 NCR에 비중을 두는 사람이 있고 또 CR 중에서도 어떤 특정 부분에 NCR 중에서도 특정 부분에 비중을 둔다면 이 실제는 사람들마다 같은 게 아니고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주관적 실제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지도는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어딘가요? 한국. 여기는 북한이라고 하려고 했죠. 여기는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 마음의 지도예요. 실제로 이건 한국이 아니에요. 한국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지도일 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쓰는 이 마음도 결국은 뭐냐면 실제로 드러나 있는 것은 마음의 지도일 뿐이지 그게 영토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토는 아니다. 이건 결국은 우리의 필터가 만들어내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의 필터가 주관적 실제, 마음의 지도, 세상 모형. 이 필터 자체는 이미 주관적인 필터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우리의 내적 표상. 우리 내적 표상을 만들어낸 건 뭔가요? 필터예요. 필터. 자, 그러면 사람마다 갖고 있는 마음의 지도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큰 꿈을 그립니다. 큰 꿈을 그리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지도에 큰 꿈을 그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조그마한 꿈을 그린 거예요. 그걸 우리는 마음의 지도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지도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이렇게 성공할 거야 라는 멋진 지도를 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지도를 아예 그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것조차도 그 마음의 지도조차도 결국은 오른쪽에 저 내적 표상에 의한 거다 이 말이죠. 그걸 만드는 것은 우리의 필터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요.